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한국판 양적 완화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미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죠. 청와대는 무차별적 돈풀기가 아닌 필요에 의한 양적 완화로 범위를 좁혀서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잠시 후에 당내 공정경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최입의 당선인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죠. 공정경제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최입의 당선인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양적 완화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이 네. 그제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선별적으로만 추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양적 완화부터 들고 나온 것은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식의 대책인데요. 네. 문제는 이 양적 완화라는 건 결국 한국은행의 이제 발권력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대안입니다. 네. 따라서 좀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돈이 필요하다면 이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재정으로 추경 예산을 쓰든지, 네. 또는 이제 공적 자금인 금융안정기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금융안정기금 역시 이제 그 공적 자금이니까 국회에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고 무턱대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만큼 현 상황이 위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그런데요. 기업 구조조정 문제만으로 이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실업 대책은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될 정부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너뛴 채 너무 급급하게 지금 돈을 풀겠다라는 것만 너무 내세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양적 완화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 또는 뭐 한국형 양적 완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반적인 개념의 양적 완화와 같은 건가요?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뭐 개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한국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 새누리당 총선 때 이제 제시했던 거는 네. 가계부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타겟팅해서 딱 그 두 부분만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한국형이라고 붙였는데요. 네. 구조조정에 한정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 자금이 결국은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 쪽에 돈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양적 완화하고는 좀 성격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 일각의 의견이요.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 하느니 네. 산업은행에 채권을 사들여서 결국 네.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 시대의 정책금융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 상금채나 이런 그 부채, 그러니까 은행의 부채에 자금을 대겠다고 했다가 네. 문제가 뭐 비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 은행들의 출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방식으로 또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 어떻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특정한 은행에 돈을 쏟아붓고 그게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실 기업에 들어가게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점이 있는데요. 이 산업은행이 지난 1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거느리면서 네. 부채 비율이 이 기간 동안 4,00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렇게 정말 중앙은행의 발권으로 돈을 쥐어주는 것이 산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능력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한 10년 정도의 그 재무 현황을 네.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한때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어려워서 산업은행이 경영을 맡고 네. 굉장히 정상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매물로 내놨었고 하나그룹이 그걸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지난 MB 정부와 이번에 박근혜 정부 동안에 오히려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처럼 좀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해외 자원 외교를 할 때 동원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녹색 성장 등을 한다면서 뭐 태양광 발전에 뭐 해외에 진출시킨다거나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의 정부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그리고 산업은행이 그것을 책임지고 해왔는데 회사를 망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좀 신뢰가 떨어지고 오히려 책임 소재를 밝히고 좀 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좀 본래적인 얘기를 여쭤볼게요. 기업의 구조조정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을 하죠. 네.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을 줄이고 또 인력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제 스스로 살 수 있게 회상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넣어서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살리지 말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금융기관이 현재는 산업은행인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현재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그 금융기관은 또한 이제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너무 그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위험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 보관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현재 지금 한은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앙은행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된 이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그 현재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나 또는 금융안정기금 등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에 논의돼야 될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지금 당장 한은법이나 뭐 산은법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 재정을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양적 완화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을 먼저 좀 동원해 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네. 구조조정은 시급한 사안이고요. 이거는 뭐 여야 모두 이구동성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원인데 네. 재원을 어떻게 좀 마련하는 게 더 우선적인 방식일까요? 가장 먼저는 그 재정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본 시장을 활용해야 됩니다. 네. 이 기업을 M&A 시켜가지고 뭐 계속 존속 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정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네.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법인세를 뭐 인상을 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세액 공제 감면을 손질을 해서 네.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치료세율을 높여서 증세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그거는 꼭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제 세율의 인상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면 추경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재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그냥 인상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감면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인다면 증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금융안정기금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자, 기금의 성격상 이 구조조정에 적용 가능하겠습니까? 그 법률을 보면은요, 이 금융안정기금이 이제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중소기업 등의 어떤 그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네. 현재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에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법이나 아니면은 시행령 등을 또 개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네. 그런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국회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경영자들 혹은 이제 오너 일가들의 네. 이 모럴 해저드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오너 경영인의 사제 출연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구 체계 하나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현재 그 오너 일가들이 막대한 재원이 없을 것이 이제 뻔히 보이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현재 지배주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부실한 기업의 그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거나 또는 계열사의 자금을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오히려 부실을 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묻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입의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써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얼미터 이택수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정부의 임시공휴일 발표에 따른 여론의 반응 어떤가요? 네, 저희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번 임시 공휴일 조치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물었고, 두 번째는 이번 지정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네. 우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도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55%로 네.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38%보다 17%포인트가량 네. 도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오차범위 바깥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을 때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조금 높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네. 보기가 이랬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이 찬성한다. 또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한다. 네. 이렇게 물었는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46.4%, 네. 찬성한다는 의견이 41.6%로
이 질문에 있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반대가 조금 높은데 그래도 내수 경기 진작에는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또 여론이 많고 네. 조금 복합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이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아까 불러드린 보기처럼 묻지 않고 찬성 반대만 물었다면 당연히 찬성이 높았을 텐데요. 네네. 저희가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네. 실제 일부 계층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이나 또 중소기업 또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보기를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일단 계층별로 보면은 40대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40대에서 반대 의견이 2배가량 찬성보다 높았고요. 네. 또 비정규직이 많은 20대에서도 반대 의견이 한 10%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네. 반면에 셀러리맨들이 또 가장 많은 3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한 12%포인트가량 높았고요. 네.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들이 또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네. 가정주부들, 학교 학생들이 또 집에서 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부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대략 12%포인트가량 반대가 많았고 반면에 학생이라든지 노동직에서는 또 5 내지 한 10%포인트 이상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무직에서는 찬성, 반대가 아주 팽팽하게 48대 48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있는 건 지지정당별로 네.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네. 정의당 지지층에서 55.6%가 반대했고 네. 국민의당 지지층도 52.4%가 반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51.2%가 반대, 새누리당 지지층이 53%가 찬성한 것을 감안한다면 야당 지지층들은 일제히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중소기업 직원들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휴일이 생겨서 좋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는 네. 저희가 아까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도 짚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 불공정한 휴일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세대별로 그렇고 이 직업별로 그렇고 찬반이 쫙 갈리는 게 참 이게 통계에 또 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선 갑작스러운 발표에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도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유는 묻지 않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을 맡길 곳 없는 엄마들, 가정주부들이 아무튼 반대 의견이 45%로 찬성 의견 33%보다 1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네. 점,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20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 등이 이런 일용직, 생산직, 네. 이런 급여가 깎이는 문제들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불공정한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층별로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등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쉬면 일당이 깎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까 또 놀러 갈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계층들은 네. 해외로 놀러 가는 국민들 보면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부분 박탈감을 좀 상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넉넉지 못하면 휴일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자, 네. 그러면 또 이 중소상인들 아까 잠깐 반대 여론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게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네. 정부의 입장을 따른다면 중소상인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을까요? 휴일이 길면 이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심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들이 반대가 58%, 찬성이 30%, 거의 2배가량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 도농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46.6%, 대략 47%가량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요. 부산,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 다 반대 의견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5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토끼층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좀 달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 어지간하면 안 흔들리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한 30%가량의 유권자들이 실제
그 연말정산 세금 폭탄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새누리당 지지율 굉장히 많이 폭락했던 점을 본다면 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주머니 사정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집토끼층에서도 집토끼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정당 지지에 따른 또 이제 입장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쭉 설명해주신 이번 조사에 좀 개요도 같이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라디오라서. 네, 그 찬반과 관련된 질문은 4월 26일 네. 조사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5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 전화를 6대4 비율로 섞어서 RDD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최종 응답률은 4.1%. 그러니까 그 전체 12,329명을 시도했는데 네. 50명이 응답을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고요. 네. 그 내수 경기 활성화 관련된 질문은 그 다음날 27일 날 조사했고 최종 응답 536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 응답률은 4.4%, 나머지는 같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와 그제 각각 질문 하나씩 던져서 오늘 지금 발표해주고 계신 내용을 얻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황금 연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제 이번 주말부터 5월에 접어드니까 다음 주 이 연휴의 효과를 한번 측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네.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015년 8월달, 그러니까 광복절 전후에서 그 연휴가 한번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랬었죠. 지지율이 당시에는 한 4.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네.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중 집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0.4%포인트 빠진 31%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어버이연합 관제 집회 논란도 있었고 네, 네. 또 그 언론사 국장 간담회가 사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네.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이런 임시 공휴일 문제도 많은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작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네. 소폭입니다만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